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KB금융지주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1년 내내, 상반기죠. 상반기 내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이 금융주가 오를 때는 시장 내 유동성이 넘쳐 흐를 때 이 금융주들이 대표적인 대중주로서 이 주가가 끌어올려진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옛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덜 들어왔을 때 얘기고, 이제 80년, 90년대 초반 얘기죠.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지주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나 이제 국민은행이 전체 금융지주 내부에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큽니다. 이 자산 규모로는 가장 크지만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KB증권, 이게 더 그러니까 이 금융그룹 내 수익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KB손해보험이나 국민카드, 그다음에 생명보험회사도 갖고 있고, 자산회사도 갖고 있고, 캐피탈사도 갖고 있고요. 또 저축은행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인베스트먼트라고 창수사마저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들은 모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완전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금융지주 설계를 굉장히 잘했고, 예전에 전 대신증권에 근무할 때 그 앞에 이제 주택은행, 그거를 이제 국민은행이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수하는 게 두 은행이 IMF 이후에 금융회사 간 빅딜 차원에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하면서 이제 KB금융지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국내 금융회사 중에서는 아마 자산 규모로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KB국민은행은 민간은행 중에서 민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이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지분은 대부분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분산이 돼 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신뢰하는 은행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굉장히 고배당을 해주는 고배당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은행의 이 부실 여신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늘고 있어서, 분기별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불안감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꼭 수익성을 해칠 만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이 단기 순이익 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대주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8.23%를 갖고 있는 단일 최대주주입니다. 그 외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KB금융이 다른 금융주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주주 환원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기 때문에 고배당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분기별로 해서 이제 배당을 주고 있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주주 환원을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하면 KB금융을 제일 먼저 편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기별로 배당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 분기별로 배당하는 이 몫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장부 가치를 반영을 한 주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또 이걸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요구에 가장 KB금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나서서 이제 주주 배당금을 높여주고, 또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해서 이제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일본은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부양되는 때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가운데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경기 부양을 할 때 이런 정책을 쓰고 우리나라는 경기가 침체를 할 때 이런 그 정책을 사용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들이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기업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키워왔던 중국 시장이나 러시아 시장 이런 제3세계 시장들을 일본 기업에 고스란히 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드 보복 이후로 그 미국 무기인 사드를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배치하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무역 장벽으로 이제 그 우리 기업들 괴롭히고 결국은 LG전자가 중국 전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되고 현대차도 상당한 그 시장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삼성전자도 중국 내 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그 빼앗긴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 기업들이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거의 그 석권하다시피 했었는데 이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계 화장품들이 우리 한국 그 화장품 회사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고스란히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좋아질 때 일본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혀 이와 상반되게 이제 이 시장을 잃어버리고 기업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을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계속 꼬라박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지분이 76%에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52주 신고가를 차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차익 실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와서 2024년 들어와서 48,900원에서 지금 최고가인 85,000원까지 거의 더블이나 되도록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상반기에만 이렇게 거의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 KB금융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하는 것은 1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KB금융은 뭐 10만 5천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금 잠재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PF 부실이나 또 경기 침체 속에서 이 부실 여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개인들의 부도와 함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폭탄 돌리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지금 뭐 KB금융이 주가가 이 오를 만큼 올랐고 적정 주가인 10만 5천원보다 할인되는 것은 그러한 부동산 PF 부실이나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잠재적인 문제들이 점점 이 폭탄을 키워간다고 그럴까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좀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보거나 할 때 좀 하층민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또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몰락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뉴스를 접하시면서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회적 안정망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재정 파탄에 직면하면서 가장 먼저 이런 사회복지제도 자체를 비용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일 먼저 제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KB금융 같은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주가는 실적을 반영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계에 도달한다면 그거는 주가의 피크를 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B금융이라는 은행은 그 전단에 있는 기업과 또 가게 이들의 수익이 좋아져야만 이 은행도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KB금융은 실적도 주가도 피크를 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52주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외국인 지분율이 76%를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중간 그러니까 분기 배당도 지금 회사가 밝히고 있듯이 그렇게 많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적이 나쁘면 배당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이제는 상반기와 올 하반기에 주가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갈 고민을 하셔야 할 단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